안녕하십니까. 더서울 디지털 치과 대표원장 조수영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저희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 모셨는데 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서울 디지털 치과 치과의생사 정진희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줄 주제는 치아의 발치 기준인데요. 환자분들은 치아가 흔들리면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니도 무조건 뽑아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발치 기준과 적절한 치료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자연 치아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치아는 뽑아야 하고 어떤 치아는 안 뽑아도 된다.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먼저 뽑아야 하는 치아부터 조금 알려드리면요. 일단 심각한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분들, 또는 치주 질환으로 잇몸뼈가 좀 거의 다 녹아서 치아를 지지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신경치료 했는데도 감염이 계속되거나 통증이 계속될 때, 또한 치아 뿌리, 흔히 저희가 말하는 치근이라는 치아 뿌리가 수직으로 금이 가서 파절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살릴 방법이 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나 다른 치아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발치를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흔들린다면 치과에 가서 발치를 해야 하나요? 치아가 흔들린다면 그 원인을 먼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치주염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약해진 경우, 또는 뭔가 충격을 받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그리고 또는 교환 문제나 그런 경우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흔들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케이스도 다수 있습니다. 특히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린다면 잇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로 잇몸 염증이 회복되면 다시 단단하게 치아를 잘 잡아줄 힘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는 발치부터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잇몸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군요.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등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치주염으로 치아가 흔들려서 잇몸 치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치아가 약간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상태가 나쁘지 않고 큰 불편함이 없다면 정기검진 받으시면서 최대한 자연 치아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뽑지 않아도 되는 치아인데 뽑게 되는 케이스도 있나요? 그렇죠. 간혹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경미한 흔들림에도 잇몸 치료를 선행하지 않고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치료 가능한 충치를 과잉 발치하는 경우, 또는 교환 문제나 잇몸 염증이 일시적인 경우인데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 치료 없이 발치하는 경우, 만약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낫지만 관리가 안 되거나 좀 충치가 있거나 또는 앞으로 뭔가 염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미리 발치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발치는 무조건 신중히 결정하시고 자연 치아는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랑니는 발견하면 무조건 발치하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사랑니는 이제 꼭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놔둬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뽑아야 하는 사랑니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근데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어서 잇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주변 치아에 충치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충치 치료를 주변 치아에 하기 전에 먼저 원인인 사랑니를 발치해야 되고요. 또한 충치가 아니더라도 주변 치아에 반복적인 통증과 염증이 발생할 때 발치를 좀 고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맹출돼서 정상 교흡을 이루고 있는 경우나 사랑니가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두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굳이 뽑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사랑니는 치아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치나 그런 관리가 일반 치아보다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맹출되었다면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양치질이나 치실 등으로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양치질 할 때에도 보다 더 꼼꼼하게 시간을 좀 길게 써서 닦으셔야지 제대로 사랑니를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뽑아야 하는 치아, 안 뽑아도 되는 치아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만약 발치해야 할 치아를 계속해서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발치를 해야 하는 치아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치아라는 것인데,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심한 염증과 통증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주변 조직으로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과 부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신경까지 손상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해당 치아만 문제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발치가 필요한 치아를 그냥 놔두는 경우에는 주변의 치아에 충치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뼈를 녹이는 치주 질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발치해야 될 치아 하나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치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치주 질환이 심한데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잇몸뼈 자체가 점점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임플란트나 다른 수술을 하기에도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치했다가 잇몸뼈가 손실되면 나중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또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건강한 잇몸뼈가 필수이기 때문이죠. 또한 문제가 있는 치아를 그대로 두면 씹는 기능이 약해지고 반대편 치아가 내려오는 등 교합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턱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두통이나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치 후 임플란트는 바로 할 수 있나요? 임플란트는 발치와 동시에 즉시 하는 경우가 있고 3에서 4주를 기다리거나 혹은 3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식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하는 경우는 잇몸뼈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앞니 쪽인 경우에 많이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잇몸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3에서 4주를 기다리는 거는 뭔가 뼈 이식이 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잇몸을 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정도를 좀 기다린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3에서 6개월은 뼈가 좀 완전히 회복되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 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케이스나 환자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구강 상태, 환경에 따라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치아가 없는 상태로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반대쪽 치아가 내려오거나 양쪽 옆에 치아들이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안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치아를 회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뽑아야 하는 치아를 방치하거나 뽑고 난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니 문제가 있는 치아는 적절한 시기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뽑아야 하는 치아와 안 뽑아도 되는 치아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미 특정 치아에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내 치아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